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그 종이컵이 사실 인류 문명을 바꾼 혁신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테이크아웃 커피의 역사는 195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죠. 사람들은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살고 싶어 했고, 커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초기 테이크아웃 커피는 지금처럼 종이컵이 아니라 스티로폼 컵을 사용했습니다. 1954년 듀폰 화학회사에서 발명한 스티로폼 컵이 최초의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였죠. 하지만 이 스티로폼 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담으면 손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1960년 윌리엄 로젠버그가 매사추세츠주 퀸시에서 던킨 도너츠를 창업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던킨 도너츠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아메리카 런즈 온 던킨, 미국은 던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는 사실 8학년까지만 졸업한 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재적인 마케팅 감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커피와 도넛을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70년대에 맥도날드가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에 뛰어들면서 진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개념을 대중화했죠. 그런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994년 리베크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법정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79세의 스텔라 리베크 할머니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받다가 무릎에 쏟아서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는 2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이후 모든 커피컵에 뜨거움 주의 경고문이 붙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시애틀의 작은 원두 판매점이었던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의 주도로 커피 전문점으로 탈바꿈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뭐였을까요? 바로 커피컵에 고객 이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이렇게 해서 고객들은 단순히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름을 잘못 적는 것이 인터넷 밈이 되었죠? 사실 이것도 의도된 마케팅 전략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 잘못 적힌 이름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타벅스가 홍보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로폼 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알려지면서 종이컵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종이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담으면 손이 뜨거워서 잡을 수 없었거든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슬리브 종이컵 홀더였습니다. 1991년 제이 소렌센이라는 발명가가 자버 제컷이라는 종이컵 홀더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슬리브의 원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슬리브 때문에 소렌센이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거대한 부를 창출한 셈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복잡하고 개성 있는 커피를 원하기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이즈업 문화였습니다. 스타벅스의 톨, 그란데, 벤티 같은 독특한 사이즈 명칭도 이 시기에 정착되었죠. 그런데 이 사이즈 이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어로 명명한 것입니다. 톨은 톨 키 큰, 그란데는 그랜드 큰, 벤티는 벤티 20온스를 의미해서 따온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2010년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또 한 번 혁명을 맞았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픽업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스타벅스 앱이 2011년에 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앱으로 커피를 주문한다고? 말이 되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타벅스 매출의 40% 이상이 모바일 주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바일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매장에 가면 주문줄은 없는데 음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벅스는 매장 레이아웃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필수가 되었죠.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컨택트리스 주문과 결제였습니다. QR코드로 메뉴를 확인하고 앱으로 주문하고 카드 접촉 없이 결제하는 시스템이 표준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서드 웨이브 커피의 대중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로컬 카페들이 싱글 오리진, 핸드드립, 라떼 아트 같은 전문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5억 개의 일회용 커피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에 약 1,800억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커피 체인점들이 재사용 가능한 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모든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카페 밀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에는 약 1만 7천 개의 카페가 있는데 이는 인구 1,000명당 1.7개의 카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애틀보다도 높은 수치죠. 테이크아웃 커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단순히 음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스티로폼 컵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바일 주문 시대까지 테이크아웃 커피는 항상 우리 생활의 속도와 편의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마도 더 환경 친화적이고 더 개인화되고 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어쩌면 10년 후에는 AI가 우리의 기분을 분석해서 완벽한 커피를 추천해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내일 커피를 마실 때 이 긴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작은 종이컵 안에는 70년이 넘는 인류의 혁신과 창의성이 담겨 있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